네, 이제 NFC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조금 더 일찍 올렸어야 됐는데, 이제 또 저는 이제 공식적으로 백수지만 류정 PD가 지금 이제 개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일이 바빠가지고 늦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양해 음. 말씀을 일단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버팔로 지역에 눈이 엄청 왔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게임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가지고 원래는 내일 새벽 3시에 이제 경기가 우리 시간으로 이제 월요일 새벽 3시에 경기가 시작이 되는 거였는데 이게 화요일 경기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두 게임, 화요일 두 게임이 됐어요. 음. 화요일 한국 시간으로 아마 6시 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음, 그래서 이글스와 벅스 경기 전에 이 스틸러스와 빌스의 경기가 치러질 예정이고, 뭐 결과적으로 이제 한국 시간 일요일 두 경기, 월요일 두 경기, 화요일 두 경기가 됐으니까 음, 뭐 쪼끔씩 일찍 일어나시면 이 경기들 모두 챙겨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하루에 세 경기 몰아보는 건 사실 이제 뭐 땡스기빙 때 늘 하긴 하지만 이게 신체적인 데미지가 엄청 남거든요. 다 보고 나면. 음. 특히나 이제 새벽부터 일어나서 다 보면 굉장히 힘든데 두 경기는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예. 음. 사실은 이제 시청자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좀 보기가 편해졌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제설 알바도 구하고 뭐 그랬던데 일단 경기가 정상적으로 좀 치러질 수 있기를 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네. 어쨌든 NFC 프리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펼쳐지는 경기가 이제 패커스와 카우보이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월요일 오전 6시 30분에 시작이 되는 경기고요. 박스의 넘버원 크루즈 케빈 버카트와 그렉 올슨이 이 경기를 중계를 합니다. 음. 뭐 NFC의 아주 클래식한 명문 팀들의 대결이다. 뭐 이렇게 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패커스는 뭐 브렛 파브와 애런 로저스 시대를 걸쳐서 거의 뭐 40년 가까이 뭐 항상 이 NFC의 강호로 이제 군림을 해 왔고, 뭐 카우보이스는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이제 미국 최고의 인기팀이죠. 물론 뭐 최근에는 좀 뭐 슈퍼볼과 인연을 맺지는 못했지만, 네, 또 통산 우승 기록이라든가 뭐 어떤 팀이 가지고 있는 리그 내의 위상, 뭐 상징성 이런 것들은 뭐 압도적인 또 팀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다른 팀의 팬분들께서 들으시면 좀 서운해하실 수도 있는 얘기긴 한데 이게 NFC의 명문 팀 딱 세 개만 꼽아라라고 얘기를 하면 이 두 팀의 이제 나이너스 이 세 팀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팀 간의 맞대결이 NFC를 정말 대표하는 프랜차이즈의 맞대결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의미가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팀이 이제 올 시즌 이제 정규 시즌에는 맞대결을 펼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 첫 번째 맞대결이에요. 이제 직접적인 맞대결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정규 시즌 전체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뭐 두 팀을 간접 비교하는 수밖에 없겠죠. 근데 뭐 시드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카우보이스가 2번, 패커스가 7 번이기 때문에 뭐 객관적인 전력은 여전히 뭐 '댈러스가 좀 우위에 있다.'라고 보는 게 뭐 가장 좀 뭐 쉬운 프리뷰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이제 이번 시드랑 7번 시드의 맞대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시드 카우보이스 쪽으로 조금 무게가 실리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이제 시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카우보이스가 더군다나 이제 홈에서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 2022년 1주차 톰 브레이디가 이끄는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에게 홈에서 패배한 이후에 단 한 번도 홈에서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상당한 어드밴티지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음. 뭐 저희가 아마 한 15 주차 정도부터 거의 매주 댈러스 이야기가 나오면 이 홈 경기를 얼마나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뭐 1번 시드까지 올라가지 못한 것은 뭐 다소 아쉬울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음. 디비저널 라운드까지 홈 경기를 확보했다는 것 자체는 댈러스에게 엄청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마지막 우승 이후에 컨퍼런스 챔피언십에 한 번도 못 나갔거든요. 그게 96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에 인제 컨퍼런스 챔피언십에 진출을 못 해 봤기 때문에 어쨌든 디비저널 라운드까지 홈에서 어드밴티지를 갖고 간다는 점. 96년 이후에 인제 최초로 컨퍼런스 챔피언십에 진출하는 시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좀 카우보이스 팬분들이 좀 가지실 만한 그런 시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인제 뭐 이 쿼터백 간의 경험에서는 역시나 덱 프레스캇이 앞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사실 프레스캇 역시 이 포스트 시즌에서 뭔가 굉장히 의미 있는 성적을 내지는 못했었기 때문에 '이 경험 자체가 그렇게 플러스인가?'라고 생각을 해 보면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음. 그러니까 플레이오프의 경험 자체가 많은 것이지 성공 음. 경험이 많냐고 하면 사실 또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뭐 댈러스가 이제 늘 프레스캇과 함께 해 왔기 때문에 사실 댈러스의 최근에 플레이오프에서의 좀 안 좋았던 모습이 결국에는 프레스캇의 안 좋았던 모습과 거의 일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 어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생각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뭐 어쨌든 이 컨퍼런스 챔피언십까지는 가진 못했다라고 하지만 포스트시즌 환경 뭐 경기를 치러 본 경험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조던 러브보다 앞서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스킬 플레이어진의 퀄리티 역시도 카우보이스가 앞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뭐 특히 리시버 쪽에서 좀 차이가 크다고 봐야겠죠. 뭐 CeeDee 램은 이제 리그를 대표하는 리시버 중 하나로 또 성장을 했고 뭐 브랜든 쿡스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이 또 뒤를 잘 받쳐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뭐 패커스는 뭐 확실한 넘버 원 리시버 옵션이 좀 뭐 쉽게 찾아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댈러스가 좀 우위를 가지고 있다. 예.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인제 수비 쪽에서도 뭐 패커스 역시도 좋은 수비를 갖고 있습니다만 마이크 파슨스가 이끌고 있는 카우보이스의 강력한 패스 러시 이 세개 숫자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이 쿼터백을 서두르게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또 이 카우보이스의 프런트 세븐이 강력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조던 러브가 플레이오프 데뷔전을 치르는 입장에서 이 마이카 파슨스나 뭐 드마커스 로렌스 뭐 이런 이제 강력한 패스 러셔들의 압박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예 결국 그 부분이 좀 승부의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쨌든 최근에 조던 러브가 보여줬던 퍼포먼스 시즌 후반에 보여줬던 그 경기력은 상당히 좀 어 NFL 선발 쿼터백으로서 이제 좀 자리를 잡는 듯한 느낌이다. 이 정도면 한 프랜차이즈를 대표할 수 있는 쿼터백의 어떤 퍼포먼스다라는 것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 분명 패커스도 만만한 팀은 아닙니다. 음. 뭐 7번 시드기는 하지만 이 자리에 올라온 것 자체가 사실 만만한 팀은 없다고 봐야겠죠. 음. 그리고 인제 패커스 입장에서는 또 하나 인제 이 중요한 포인트가 에런 존스의 활약상이 될 텐데 에런 존스가 시즌 후반 들어서 특히 인제 마지막 3 경기에서 모두 100 플러스 야드를 기록을 했습니다. 터치다운은 없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본인의 폼을 되찾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고무적이고 통산으로 따졌을 때도 댈러스 카우보이스를 상대로 이제 3 경기에 나와서 370 야드에 6개 터치다운을 기록한 바 있거든요. 그중 2 경기가 이 AT&T 스타디움에서 가졌던 경기였기 때문에 에런 존스가 기존의 댈러스 카우보이스를 상대로 강했던 부분 시즌 후반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본다면 에런 존스의 활약 여부가 이 그린베이 패커스에게 상당히 중요하다. 더군다나 이제 말씀드렸던 이 댈러스 카우보이스 상대 스탯이 그때 댈러스 카우보이스와 지금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구성원이 상당 부분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올 시즌 카우보이스의 런 디펜스 지표가 중위권이거든요. 거의 모든 지표에서 이제 중위권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긴즉슨 지금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팀들 기준으로는 거의 최하위권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 패커스가 러싱 쪽에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이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그러니까 패커스의 뭐 쿼터백, 스킬 플레이어 등을 통틀어서 아마도 그래도 이 에런 존스가 가장 큰 경기를 좀 많이 치러 본 선수가 아닐까 싶어요. 예 음. 그래서 조던 러브의 퍼포먼스는 쪼끔 뭐 어디로 튈지 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에런 존스가 좀 상수의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게임이 아닌가. 네. 음. 그런 뭐 분석을 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인제 패커스가 올 시즌 레드 존에서의 디펜스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댈러스가 뭐 올 시즌 정말 경기마다 어마어마한 야드, 특히나 홈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야드 그리고 많은 점수를 따내면서 인제 경기를 계속해서 승리로 가져갔는데 댈러스가 이 경기에서 인제 야드를 많이 딸 건 확실시가 되죠. 뭐 다만 인제 레드 존까지 들어갔을 때 레드 존에서 터치다운으로 연결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뭐
패커스 입장에서 상당수의 상대 공격 드라이브를 펀트라든지 필드골 정도로 마무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린베이 패커스에게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음. 그리고 뭐 두 팀을 연결하는 이제 가장 뭐 키맨이라고 해야 될까요? 스토리 네. 라인에서의 키맨은 역시 뭐 마이크 메카시 감독이겠죠. 네, 네. 메카시 감독이 사실 그린베이에서 상당 기간 이 감독을 지냈고 뭐 한 번의 우승을 차지하기는 했지만 에런 로저스라는 이제 좋은 쿼터백을 데리고 한 번밖에 우승을 못한 거에 대해서 오히려 '실패에 가까운 게 아니냐.'라는 평가도 꽤나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패커스 말미에 또 이제 퍼포먼스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뭐 평가에 더 힘이 실리는 것 같기는 한데 음. 일단 뭐 아주 중요한 무대에서 친정팀을 만나게 됐습니다. 네. 이 메카시 감독이 댈러스로 옮겨온 이후에 패커스를 사실 한 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이제 음. 2022 시즌에 램보 필드 원정을 떠난 적이 있었는데 뭐 당시에는 뭐 에런 로저스가 있었던 패커스이긴 했지만 연장 끝에 이제 패배를 당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메카시 감독 입장에서는 그에 대한 좀 복수전의 의미도 있다. 네, 그리고 패커스를 뭐 제치고 일단 디비저널 라운드로 가면서 예, 뭔가 그다음 목표를 좀 노려야 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네. 이 경기가 램보 필드에서 펼쳐졌다라고 하면 훨씬 더 흥미진진한 그런 경기가 될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홈에서 어드밴티지가 있는 카우보이스가 전반적으로 좀 앞서지 않나라는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카우보이스가 근소하게 좀 우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다음은 이제 LA 램스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경기가 월요일 오전 10시 15분 이제 NBC의 진정한 넘버원 크루죠. 마이크 티리코와 크리스 컬링스워스 조합으로 이 경기가 이제 중계가 되겠는데요. 이 경기는 사실 모르겠어요. 이 경기의 결과를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몇 주 전에 이 두 팀의 매치업이 성사되면 굉장히 재밌을 것이다라는 뭐 이야기를 드렸는데 음. 결국에는 성사가 됐어요. 그래서 뭐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번 와일드카드 주간에 가장 좀 결과가 궁금한 게임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때 좀 못 들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또 간략하게 이 스토리 라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드리면 일단 트레이드의 맞상대였던 매튜 스태포드와 제러드 고프의 플레이오프 맞대결이다라는 음. 점이 하나가 있고 1993 시즌 이후 첫 번째 플레이오프 홈 경기를 치르는 라이언스인데 승리를 거둔 것 기준으로 보면 이제 1991 시즌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네. 32년 만에 예, 플레이오프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가 또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다. 그리고 그 상대가 자신들의 최근 한 10년 이상 프랜차이즈 쿼터백이었던 매튜 스태포드를 넘어서야만 한다는 이 스토리 라인이 재밌다. 예, 라는 이야기를 몇 주 전에도 한번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네. 두 팀이 이제 플레이오프 맞대결을 펼친 적이 딱 한 번 있었는데 이게 슈퍼볼 시드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음. 그러니까 1952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좀 오래된 얘기냐면 사실 뭐 아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네, 당시에 대한민국은 6.25 전쟁을 치르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오래된 얘기다 예 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당시에는 이제 지금과 플레이오프 어떤 제도 이런 것들이 달랐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좀 어렵지만 뭐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제 컨퍼런스 챔피언십 정도의 단계였다. 그러니까 음. 슈퍼볼 전 단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만나서 디트로이트가 승리를 거두면서 뭐 그 시즌에 이제 최종적으로 우승을 하기도 했었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슈퍼볼 시대 이후에 라이언스는 뭐 우승은 고사하고 사실 슈퍼볼에도 한 번도 못 올라가 본 팀 중에 하나예요. 예, 그 정도로 뭐 대부분의 시간을 약팀으로 보냈고 음. 뭐 클리블랜드 이런 팀들과 함께 뭐 대표적인 좀 약한 프랜차이즈 뭔가 그쵸. 우승 패배 의식에 후보였죠. 젖어 있는 프랜차이즈 예 라는 이미지가 지금의 팬들에게 좀 강하죠. 예. 음. 근데 사실은 뭐 저도 이번에 좀 역사 공부를 하면서 알았는데 슈퍼볼 이전 시대에는 이제 4 번이나 우승을 차지했던 명문 팀이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
이 슈퍼볼 이후 시대에 좀 고전을 면치 못했던 라이언스 입장에서는 이제 좀 지금부터라도 네, 좀 다른 역사를 이제 쓰고 싶을 텐데 그 상대가 이제 스태포드의 램스라는 점은 뭐 다시 생각해봐도 좀 드라마틱하다. 네, 그런 정리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현재 도박사들의 예측은 라이언스의 우세를 좀 점치고 있습니다. 한 4점 정도로 라이언스가 앞설 것이다. 뭐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으니까 뭐 거의 인제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것이다라고 많이들 인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라이언스가 올 시즌에 경기당 평균 득점이 27.1 득점입니다. 이게 리그 5위에 해당하는 기록인데 정말 막강한 화력을 올 시즌 보여줬어요. 음. 뭐 기록적으로 봐도 넘버 원, 투 러닝백을 담당하고 있는 데이빗 몽고메리, 그다음에 자미르 깁스가 각각 1000 스크리미지 야드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넘버 원 리시버 아몰라 세인트 브라운이 1500 리시빙 야드를 넘겼어요. 그리고 뭐 지금 부상 이슈가 조금 있다고는 하지만 또 신인 타이트엔드였던 샘 라포르타가 889 리시빙 야드, 그리고 이제 아몰라 세인트 브라운, 샘 라포르타 모두 두 자릿수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요 스킬 플레이어진 그러니까 제러드 고프를 포함해서 뭐 이 주전급 스킬 플레이어진들은 다들 뭐 1인분 이상, 1.5인분 이상씩을 다 해냈던 그런 시즌이었다고 음. 좀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어 앞서 말씀드린 이 샘 라포르타가 사실 18주 차에 이제 부상을 입어서 조금 전력 손실이 우려가 됐었는데 일단 훈련에는 복귀를 했다 그래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뭐 100% 컨디션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기에는 출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네, 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걱정거리라고 하면 수비 쪽이죠. 공격보다는 이제 수비 쪽에서의 좀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인제 그 라이언스 수비에 큰 약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제 세컨더리에서 빅플레이를 허용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나온다는 점. 그리고 인제 두 번째 약점이 "기동력이 있는 쿼터백이 약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점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쨌든 극복을 해야 뭐 램스를 포함해서 뭐 앞으로도 더 많은 상대들을 이길 수 있겠죠. 근데 뭐 적어도 일단은 뭐 스태포드가 그렇게 기동력이 있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약점은 뭐 이 경기에서는 크게 이슈가 되지는 않으리라 생각을 하고, 이제 세컨더리 쪽에서의 문제는 이 18주 차에 돌아온 CJ 가드너 존슨이 조금 해결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 봐요. 사실 이번 시즌 이적을 해 와서 1-2주 차에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부상을 당하면서 사실 2주 차 중간에 빠져나갔고 17주 차까지 계속해서 결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 CJ 가드너 존슨이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 딱 맞춰서 돌아왔고 인터셉션을 또 하나 바로 복귀전에서 만들어 냈어요. 그래서 네. 어 플레이오프에서도 어떤 시즌 초반 그다음에 지난주에 보여줬던 좋은 모습을 이어갈 수 있다면 이 라이언스 수비의 약점도 꽤나 좀 뭐 덮어지지 않을까 예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라이언스 입장에서 가장 큰 이제 불안 요소는 그런 거죠. 대부분의 선수들이 플레이오프 경험이 없다라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사실 인제 뭐 뚜껑을 열어 보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뭐 음.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은 인제 하나의 포인트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인제 그 램스 쪽에서의 그 변수가 저는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포스트 시즌인데 하필 매튜 스태포드의 홈커밍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굉장히 생각보다 큰 이슈가 될 거라고 뭐 느끼는 게, 음. 이 풋볼이 사람이 하는 게임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어떠한 선수라도 이제 플레이오프 무대에는 더 긴장되고 떨릴 수밖에 없는데 이 스태포드에게 디트로이트라는 팀, 그다음에 이 포드 필드라는 구장 이런 것들은 또 남다른 의미를 가진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무대에서 플레이오프를 치른다는 게 스태포드에게 득이 될까 실이 될까? 뭐 사실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또 한없이 좋게 느껴지고 뭔가 우려가 된다면 또 한없이 또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좀 발현이 될지가 궁금한데 사실 스태포드가 램스 이적 후에 디트로이트를 상대해 본 적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네, 음. 21 시즌에 램스의 홈구장에서 뭐 대결을 펼쳤고 그 경기에서는 사실
3개의 터치다운 패스와 함께 굉장히 인상적인 경기력으로 이제 팀의 승리를 이끌기는 했었어요. 근데 음. 포드 필드에서 경기를 치른 적은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뭐 스태포드가 뭐 경험이 워낙 많은 베테랑이고 뭐 사실 슈퍼볼 우승까지 차지를 했던 커리어가 있는 선수기는 합니다. 예 근데 자신이 12 시즌 동안 홈구장으로 사용을 했던 곳에서 원정팀 선수로 가서 플레이오프 게임을 치른다? 이거는 글쎄요. 뭐 저희 같은 뭐 일반인이 쉽게 경험해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음. 그래서 그리고 스태포드도 또 아직까지 경험은 못 해본 일이기 때문에 '어떤 감정이 들까.'라는 좀 뭐 궁금증이 일단 먼저 드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스태포드가 동요하지 않고 뭐 익숙한 잔디 그다음에 뭐 익숙한 옷을 입은 팬들을 뭐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사실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가능성도 있다고는 보입니다. 예 음. 그래서 스태포드가 이 어떤 자신에게 닥친 뭔가 생소한 이벤트를 네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에 따라서 '이 게임의 결과도 꽤나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봐요. 네. 혹시나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저도 굉장히 좀 큰 그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램스도 어쨌든 이제 공격력만큼은 뒤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이제 그 매튜 스태포드가 여전히 강견을 뽐내고 있고, 지금 2년 차에 1350 스크리미지 야드에 15개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브레이크아웃 시즌을 만들어낸 카이런 윌리엄스, 그리고 올 시즌 정말 이 하위 라운드에서 픽이 돼서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로 인제 신인 리시버 기록을 갈아치운 푸칸 아쿠아까지 이 정말 이 강력한 삼각편대를 다시 형성한 램스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뭐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라이언스에 전혀 밀릴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부상으로 시즌을 늦게 출발했고 뭐 그랬기 때문에 뭐 그 3 관왕을 하던 시절만큼의 포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쿠퍼컵이라는 어떤 선수의 존재도 분명히 램스에게는 도움이 되고 라이언스에게는 분명히 위협이 되는 선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뭐 '공격력에서는 크게 밀리지 않을 것이다.' 예 그래서 두 팀이 '생각보다 꽤나 화력전을 펼칠 가능성도 있다.' 예 이런 생각도 이제 뭐 들고 음. 사실 램스는 또 그 후반부의 어떤 상승세에 대해서 저희가 좀 주목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음. 램스가 10 주차에 바이위크를 가졌는데 그전까지는 이제 3승 6 패로 굉장히 고전을 하면서 사실상 뭔가 '플레이오프 레이스에서 탈락한 것이 아닌가.'라는 뭐 생각까지 하게 했었던 전반기 성적이었던 데 비해서 후반기에 7승 1 패로 반등을 하면서 결국 이 자리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 정규리그에서 가장 뭐 수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뭐 브라운스라든가 레이븐스라든가 이런 팀들을 상대로 30점 이상씩을 득점했던 어떤 기록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뭐 라이언스의 수비는 뭐 중위권 혹은 중하위권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뭐 이게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겠지만 네 램스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돌파가 쉬울 수도 있다.'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가장 큰 불안 요소는 역시나 이제 스페셜 팀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일단 "키커 문제가 있다."라는 인제 말씀을 드리면서 인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브렛 마워가 인제 올 시즌에 처음으로 램스의 유니폼을 입고 시즌을 출발을 했는데, 브렛 마워가 부진하면서 중간에 잘리고 루카스 하브리식이라는 선수가 인제 그 자리를 대신했었는데, 하브리식 역시도 인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브렛 마워가 그 자리로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음. 여전히 키커 자리에는 불안 요소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인제 램스의 스페셜 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뭐 펀트 리턴이라든지 킥 리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인제 많은 야드를 좀 허용하는 모습들, 뭐 이런 모습들을 인제 보여주곤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포스트 시즌에 올라오는 팀들 같은 경우에는 다 강한 팀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부분을 하나하나에서 이 경기 승패가 결정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봤을 때는 사실 정규 시즌에 스페셜 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뭐 물론 인제 중요하지만 사실 티가 안 난다라고 한다면, 포스트 시즌 들어와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티가 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램스의 좀 큰 불안 요소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 봅니다. 음.
그러니까 루카스 아브리시 그다음에 브렛 마워 모두 필드골 성공률이 70% 초중반에 불과해요. 그리고 엑스트라 포인트 미스도 이제 꽤나 많았고 브렛 마워가 이제 마지막 경기에 돌아오긴 했는데 엑스트라 포인트였나요? 뭔가 하나를 또 놓쳤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브렛 마워가 뭐 폼을 찾아서 지금 되돌아온 상황이 아니라 그냥 음. 어쩔 수 없이 지금 되돌아와서 그나마 경험 있는 선수를 다시 그냥 앉혀 놓은 느낌? 근데 마어의 폼도 지금 여전히 좋아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도 좀 플레이오프에서 이 션 맥베이 감독이 중요 순간에 킥을 맡기기가 꽤나 좀 불안할 것 같다. 예, 음. 그러면 전체적인 좀 게임 플랜의 안정성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무리하게 뭐 고포릿을 하다가 실패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스노우볼이 굴러갈 수도 있겠죠. 예, 네. 그리고 저는 이제 포스트시즌에 이제 스페셜 팀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정규리그는 물론 저희가 한 경기 한 경기가 뭐 야구에서 10게임 같은 느낌이다라고 뭐 강조는 드리지만 그래도 만회할 기회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다음 주에 이기면 되니까. 네. NFL은 이 플레이오프마저도 모두 단판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복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복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페셜 팀에서의 한 번의 실수가 시즌 전체를 그르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뭐 그런 뭐 이슈가 있다. 예, 그래서 이 램스의 스페셜 팀 문제가 좀 터지지 않기만을 예, 좀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매튜 스태포드에게는 굉장히 좀 감정적인 경기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 보고요. 마지막 경기가 이제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의 맞대결입니다. 이 경기는 이제 화요일 오전 10시 15분에 ESPN을 통해서 중계가 됩니다. 조벅, 트로이 에이크먼 이 듀오가 중계를 이어가게 되겠고요. 두 팀이 이제 이렇게 플레이오프에서는 꽤 자주 만났습니다. 벌써 이제 여섯 번째 맞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1979 시즌에 벅스가 승리를 가져갔고 2000 시즌, 2001 시즌에는 이글스가 그리고 2002 시즌 그리고 2021 시즌에는 이제 벅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퐁당퐁당 약간 요런 느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라면 이글스가 이길 차례이긴 하거든요. 음, 뭐 그거는 이제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앞서 이제 5번의 만남 중에 지금 우리가 조금 뭐 더 유의미하게 다뤄볼 거는 역시 최근이었던 2021 시즌이라고 봐야겠죠. 예, 당시 시즌이 이글스 입장에서는 이제 닉 시리아니 감독, 제일런 허츠 주전 쿼터백 체제로 치른 첫 번째 시즌이었어요. 예, 근데 그 당시를 돌이켜 보면 사실 이글스가 과연 플레이오프에 갈 수 있을까? 제일런 허츠를 데리고 라는 이제 평가를 좀 받았었고 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깨고 이제 플레이오프까지 왔지만 결국에는 이제 톰 브레이디가 버티고 있던 당시 이제 디펜딩 챔피언 벅스에게 조금 맥없이 물러났던 이제 그런 기억이 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브래디는 없지만 뭐 브루스 에리언스 감독도 없고 근데 닉 시리아니와 이 제일런 허츠 입장에서는 나름 플레이오프 복수전이 좀 될 것이다. 예,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게임이고 반면에 이제 벅스는 이번 시즌 3주 차에 만나서 11대 25로 패했던 또 기억이 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한 또 어떤 가품이 좀 벅스의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인제 정규 시즌 내용 자체에서는 두 팀의 체급이 좀 느껴졌다. 특히나 인제 시즌 초반에 이글스는 정말 뭐 그 어떤 팀도 꺾지 못할 상대처럼 보이는 그런 팀이었기 때문에 당시 인제 경기를 뜯어보면 토탈 야드에서 472 야드에 174 야드 거의 2배 넘게 거의 한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그런 스탯을 기록을 했고 타임 오브 포지션 역시도 38분 55초 대 21분 5 초. 그러니까 그냥 필라델피아가 압도를 했던 경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보면 음. 인제 이 최근에 저희가 이글스 경기를 리뷰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팀 내 분위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제 오펜스 콜링에 대한 그런 불만을 리시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상황에서 팀 내 불화가 발생을 했고 최근 마지막 6 경기의 성적이 1승 5 패거든요. 거기다가 인제 선수들이 부상까지 입으면서 지금 팀 내 분위기가 좀 망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주전 쿼터백 제일런 허츠 같은 경우는 18 주차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이제 손가락 부상을 당했습니다. 지금은 뭐 "공을 던질 수 있다."라고는 하는데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공을 던질 수가 없다."라는 리포트가 나왔던 걸 보면
상태가 100%는 아닐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이 좀 가능하고 AJ 브라운도 지금 무릎 부상으로 이제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룰드아웃이 됐습니다. 못 나온다는 얘기죠. 음, AJ 브라운 없이 경기를 치러야 되는 부분은 물론 이제 그 다른 팀들보다 하루나 이틀 정도 경기를 늦게 치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뭐 제일런 허츠가 부상을 회복할 시간을 벌었다라고는 합니다만 글쎄요. 뭐 부상 이슈가 사실은 이제 경기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겠죠. 음. 그리고 이제 수비 쪽도 사실 굉장히 흔들렸기 때문에 그 시즌 막판에 디펜시브 플레이 콜러를 좀 변화를 가져갔었던 이글스였어요. 네. 그러면서 뭐 패트리어츠나 라이언스 팬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이 맷 패트리시아가 이제 이글스의 디펜시브 플레이 콜링을 하고 있는데 뭐 플레이오프 때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그 정규리그 막판에는 크게 뭐 달라진 느낌, 뭐 개선된 느낌을 뭐 팬들한테 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공격진의 뭐 핵심 선수가 빠지거나 컨디션이 안 좋거나 이런 리포트들이 계속 올라온다는 걸 좀 보면 정말 좀 이변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겠는데. 예. 그리고 이제 시즌 막판에 워낙 6경기 1승 5패로 안 좋았던 이글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두 팀의 어떤 로스터의 뭐 네임 밸류라든가 최근 뭐 성적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글스가 사실 한참 앞서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음. 현재에서도 이글스의 단 3점 우세만을 점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어떤 이글스의 하락세라든가 부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유리한 점들을 많이 깎아먹고 있다라는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규 시즌 마지막 6경기에서 5승 1패를 기록을 하면서 극적으로 지구 우승을 차지를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베이커 메이필드가 지금 발목 쪽 그리고 이제 갈비뼈 쪽에 부상을 입으면서 좀 퀘스천너블 상태거든요. 경기를 뛸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를 아직까지는 뭐 확인할 수 없다라는 얘긴데 이 정도면 사실은 나온다라고는 봐야 됩니다. 뭐 음, 포스트 시즌 경기에서 퀘스천너블 달고 안 나온 선수를 거의 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뭐 일단 나온다라고는 봐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몸 상태가 얼마나 100%에 가까울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이제 그 벅스가 업셋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도 이제 심심치 않게 이제 현지에서는 좀 보이고 있는데 정규 시즌 맞대결에서 많은 이제 야드를 허용하고 타임 오브 포지션을 내준 것도 맞지만 이 터드벌스가 이끄는 디펜스가 제일런 허츠와의 대결에서 이 수비 쪽에서는 좀 앞서는 모습을 보여줘 왔다라는 점. 그리고 마이크 에반스, 크리스 가딘 이제 리시버 듀오가 또 강력한 위력을 계속해서 이제 보여줘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기대서 이제 업셋을 기대하는 그런 이제 의견들이 꽤 있던데 사실은 이거는 뚜껑 열어보기 전까지는 좀 알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이글스는 사실 제일런 허츠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러싱 공격으로 조금 더 풀어갈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거라고 봐요. 예, 음, 뭐 디안드레 스위프트라든가 이런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반면에 벅스는 뭐 확실한 넘버원 러닝백이 좀 있다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베이커 베이필드의 몸 상태가 좋아야 되고 그 이후에 말씀해 주신 이제 에반스라든가 가딘이 위력을 발휘해야만 한번 좀 이글스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양팀 쿼터백 모두 지금 몸 상태가 썩 좋지 않아 보이지만 특히 베이커 메이필드의 어떤 폼이 이 경기에서는 더 뭐 조금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겠다. 예,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의 경기까지 NFC 쪽 이제 포스트 시즌 경기들을 프리뷰를 해봤습니다. 이제 포스트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 이 경기들을 위해서 이 지금까지 정규 시즌을 넉 달 동안 치러 온 거잖아요. 예. 이 경기들 많이 보시고 또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 각자 이제 응원하시는 팀들이 계실 텐데 혹시 뭐 본인이 응원하는 팀이 떨어졌더라도 저는 이런 1월, 2월의 어떤 플레이오프, 슈퍼볼은 뭐 선수들을 잘 몰라도 음. 그냥 그 분위기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재밌고
특별한 경험이 된다고 늘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혹시 조금 익숙하지 않은 팀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한번 경기들을 챙겨 보시면 또 분명히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예,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인제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는 시점이 이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와 휴스턴 텍산스의 경기가 끝난 다음이거든요. 결과는 저희가 인제 스포일러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첫 경기 보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인제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패트리어츠 팬이잖아요. 진작 떨어졌고 근데 관련이 없는 팀들 간의 경기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역시 '포스트 시즌 게임은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는 뭐 와일드 카드 라운드 이후에 또 리뷰와 다음 라운드 프리뷰 뭐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